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온 오염수 방출 문제는 각종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코로나 등으로 지연되다가 아베 내각의 도쿄올림픽부터 각종 골칫거리를 다 처리해주는 대타 스가 총리가 총대를 맨 형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전에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잘못된 줄을 알긴 알았는 모양입니다. 우선 일본은 지난 3월에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월성 원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웃 나라인 한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웬일로 협조를 구한 모습이 등장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가지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던 일본이 이렇게 양해를 구해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실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방사능이 과학적으로 다 걸러지지 않은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인체의 DNA를 손상시킨다는 삼중수소와 트리튬이 고농도로 포함된 오염수에 대한 최종 데이터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오염수의 배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막상 오염수 방출이 결정되자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다로 부총리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면서 적극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연 일본 입장이 크게 바뀐 이유가 궁금한데요. 바로 일본은 이에 대해 다른 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모습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것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같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허가 사인을 내려준 장면이 보도된 것이죠. 미국은 당장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에 최근적 국가는 아니더라도 하와이와 괌은 물론이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서부 연안이 오염수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빠르게 들어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들어줬다는 게 일본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도 미국 발표 이후 잠시 뒤에 미국이 일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애초에 미국과 사전 작업을 해뒀고 발표 시간까지 치밀하게 짜맞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 트리티드 워터라는 말까지 딱 맞췄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자 이에 당사자인 주변국들은 크게 실망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장 바이든 정부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했다며 비판하고 자신들은 친환경적인 미국을 만들겠으며 클린에너지 미국에 다가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막상 일본의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배출을 묵인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밀실 협약이 그 사이에 또 있었다는 것이고 국내 누리꾼들은 제2의 오바마 시즌으로 가면서 한국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마쿠에서 사전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비롯 미국에 무엇을 내어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힘입어 전격 오염수 방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2년 뒤부터 무려 30년간 오염수를 계속 흘려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 검역을 강화하며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배출 금지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수산물 자체에 대한 여론이 한국에서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 화로차가 여전히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후쿠시마 지역을 제외한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이 되나 사실상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이 가능한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해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대중들은 정부의 훨씬 까다로운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주변국과 전혀 논의하지 않은 일본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오염수 방출이 결정나자 즉각 주변 국가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날 온라인판으로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내다 버리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수산업계 우려 등을 상세히 전하는 모습입니다. 가디언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와 방사성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그린피스 관계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과 해외에서 이 사안을 놓고 기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디언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석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짚고, 일부 행사는 원전에서 60km 거리에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일본의 행동을 명백한 기만이다, 전 인류를 속이려 한다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데,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도 오염수를 방출했다가 일본 정부가 크게 난리를 쳤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은 이 문제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옐친과 정상회담 때 강력히 이 문제를 고쳐달라면서 러시아와 합의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하면서,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 행위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치욕감을 줬던 이런 일본을 기억하기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벼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러시아 언론 타스 등은 이미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0,000톤가량 바다에 바로 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무 정화장치도 없었다고 하면서, 일본은 지금 공식적으로 탱크에 있는 물을 배출하려고 미국과 작업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측면을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당시에 마스모토 외무상은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이며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라면서 바닷물에 국경이 있을 것이라는 궤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일본 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핵 추진 미사일 실험 폭파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방사능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후쿠시마산 대게를 먹어서 그렇다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러시아 세관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은 수입된 자동차가 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며 해당 차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겠다는 시동을 거는 시점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응징을 다각도로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과 오염수 등에 관련 방사능 정보 제공이 끊이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의 방사능 농도 변화나 위험이 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인접국인 러시아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적극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일본이 러시아 대통령을 앉혀놓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라고 서명까지 시킨 굴욕을 경험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 일본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위험이 닥치면 유일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당국의 본격적인 오염수 배출은 2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당사국들의 빠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